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김승범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게임 산업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전반적인 사업 환경, 실적 방향, 등급 전망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펀더멘탈 승부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먼저 올해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통의 강자는 주춤했고 중견 그리고 중소업체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3N 보시겠습니다.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3사공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작년, 전년 동기보다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초에 인건비 인상으로 비용 상승이 이미 예상되었었기 때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도 모두 감소했고요. 특히 NC소프트의 이익 감소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3N이 조금 주춤했는데 오히려 올해는 그 아래쪽 업체들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크래프톤 보시면 올해 4분기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3분기까지도 실적을 보시면 매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큰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 오딘이 크게 흥행을 하면서 올해 3분기에만 매출 3천억 원을 상회하는 그런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중소업체들도 부상을 했습니다.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올해는 이제 쿠키런 킹덤이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플레이투원 게임을 국내사로는 유일하게 물론 해외에 출시를 했습니다. 미르4죠. 그게 선전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사업 환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중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위드 코로나로 점진적으로 일상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게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뭐 여행이나 공연이나 스포츠 등 외부 활동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실내 엔터테인먼트인 게임은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이슈가 생긴 점은 긍정적입니다. 게임 산업에서 고질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이 뭐 매일매일 똑같은 고과금을 해야 하는 MMORPG는 지겹다. 이런 이슈였는데요. 이런 MMORPG가 점차 지배력을 잃어갈 것이지만 올해 새롭게 등장한 NFT, 메타버스, 그리고 플레이투원 등 새로 무장한 어젠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유저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조류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NFT는 이제 기술입니다. 암호화폐와 유사하긴 한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고 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디지털 자산별로 고유값을 부여합니다. 그럼 이제 희소성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썼으니까 거래 이력도 장부에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러면 흔히들 아시는 뭐 JPG, PDF 이런 파일들도 감정평가서가 딱 생기면서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적인 바탕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가상세계에서의 활동이 실제 생활의 화폐로 바뀌게 될 수 있는 원천적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할 텐데 총칭해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메타라는 건 이제 가상을 얘기하고요. 유니버스는 이제 현실 세계인데 두 개를 합쳐서 쓰는 말입니다. 가상과 현실을 연결시켜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도구는 가상현실, VR이나 게임, 아바타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NFT가 결합되면 이제 결국에 플레이 투 원, PTE라고 불리는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결국은 이제 드디어 게임을 해서 밥이 나오는 세상인 거죠. 뭐 혹자께서는 NFT가 없어도 아직도 뭐 게임 아이템 사고 팔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제 거래 안정성 측면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기존에는 이제 게임 거래 아이템의 이력이 좀 불분명했고 희소성과 소유권도 명확하지 않았는데 NFT가 생기면 이런 게 명확해지고요. 마찬가지로 메타버스가 없다면 연결성 그리고 즉각적인 환금 가능성도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NFT와 메타버스가 생김으로써 훨씬 더 현실로 빠르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2022년 실적 전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출 성장세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수익성은 올해 수준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대되는 신작들이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국내 게임 업체들이 합산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N의 점유율은 조금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인건비 상승은 이제 계속 여파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올해 수준을 크게 뛰어넘지는 못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후발주자인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등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건데요. 추가적으로는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모바일을 중국에 출시하고 붉은 사막 등의 신작들이 나올 건데 흥행 정도에 따라서 상위 업체를 추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내년도 전반적인 등급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우선 올해 2021년에는 총 3개 게임사가 신규로 신용도를 받았는데 대부분 이제 A급의 우수한 등급을 받았고요. 이 중에 이제 W게임즈는 저희가 긍정적 등급 전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중소국 중견 게임사들은 유효 등급은 없지만 신작 흥행으로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신용도 측면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요 크레딧 이슈 관련해서 게임 산업에서 첫 번째는 이제 리스크 완화에 대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업체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원게임 리스크가 있는데요. 심지어 매출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크래프톤조차도 아직은 이러한 우려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실적 변동성이 꽤나 높고 흥행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먼저 이제 장르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MMORPG는 지겨울 때가 되었죠, 유저들이. 그래서 캐주얼이든 배틀로얄이든 PT이든 새로움이 있어야 흥미를 가진 유저들이 많아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다변화입니다.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국내에서 인기가 좀 시들어졌을지라도 해외에서 장기간 흥행할 수 있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과거에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나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가 그랬고 현재도 컴투스의 서버너즈와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등이 다 해외 매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당연히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는 글로벌 게임이 됐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랫폼 다변화입니다. 한국 게임이 모바일 중심이고 PC도 나름 선방은 하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콘솔은 그렇지 못합니다. 글로벌에서는 오히려 콘솔 게임 시장이 가장 안정적이고 실적 변동도 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기가 한 7, 8년에 한 번씩 리뉴얼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PC보다는 호흡이 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국내 회사들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도전은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 콘솔 쪽 게임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크레딧 이슈는 이제 M&A 관련 사안입니다. 게임업계 M&A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중견사들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게임업체만 인수하지도 않고요. 컨텐츠 세계관 확장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컨텐츠를 보유한 업체이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다양하게 인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있었던 큰 건의 주요 M&A들을 먼저 살펴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 개발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를 인수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원래는 퍼블리셔고 오딘의 퍼블리싱만 담당을 했었는데 실적이 좋으니 지분을 인수해버리는 겁니다. 괜찮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크래프톤은 이제 서브노티카라는 게임 시리즈를 갖고 있는 언노운 월드 인수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한 응수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다음으로 넷마블은 좀 큰 규모입니다. 소셜 카지노 게임사를 보유한 스피넥스를 2조 원 넘게 주고 샀습니다. 기존의 게임 라인업과는 완전히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라인업 다각화는 도움이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컴투스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웹툰 회사 등을 인수합니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텐데 웹툰 기반의 게임이나 아니면 게임 기반의 웹툰 등 각 컨텐츠를 연결해서 시너지를 낼 계획으로 보입니다. M&A 규모가 커서 현금 유출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 즉각적인 실적 개선이 만약에 뒷받침되지 못하면 신용도에는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KR이 등급 부여한 업체들의 경우에 기존에 대부분 우수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수익성도 괜찮았고요. 네마발 같은 경우는 보유 지분 유동화로 거의 올해만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마련해 나가고 있어서 M&A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는 있지만 향후에는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게임 산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